차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시는 음료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중에 먹는 음식인데 그 중에서도 마실거리인데 그 마실거리 중에 우리 몸과 마음을 가장 이롭게 해주는 것이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차에 대한 정의들이 우리 문화 역사의 사학자이신 조선불교 통사를 쓰신 이능화 선생님께서는 성현의 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잘된 사람들을 좀 기품이 있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하죠. 그 식물에서도 그 군자의 기품을 가졌다 해서 매난국죽 이것을 사군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군자보다 더 높은 경지의 분을 뭐라고 합니까? 성현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예수님, 석가님, 이런 공자님 이런 분들을 성현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매난국죽은 군자의 풀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은 차는 그 군자의 도를 넘는 성현의 풀이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차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왜 차가 성현의 풀이라고 이야기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만 차의 시작은 우리가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신화 이전의 역사를 그 삼왕시도 이야기합니다. 삼황 세 분의 그 황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불을 발견한 염제 신농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 역시 문화의 시작인 염제 신농시로부터 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염제 신농시께서 차를 모든 신농시는 그 차를 최초로 개발한 분이기도 하지만은 불을 발견하고 우리 윤리에게 그 다음에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의학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줄 많은 산야초라든가 그 풀들을 본인이 손수 뜯어서 이렇게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독초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독하는 방법으로 차를 마셔가지고 그 독초의 해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차가 처음 이용을 했다고 한 것이 우리 차의 유래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설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제 신농시 하면은 그 신화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즉 차는 우리 인류 문학의 시작과 함께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아주 부합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가락국에서부터 그 가락국의 시조 할머니인 허황호께서 인도 아이타국에서 차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게 AD 4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즉 2000년 전이라는 것은 차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도 역시 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유래되었는데 차의 유래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외국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인도에서 이런 데서 들어왔다는 도입설이 있고 아니다. 차도 우리나라에서 누가 씨를 뿌리지 않고 지 스스로 종자가 싹을 터서 만드는 자생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생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어떤 참고 문헌들이 적어서 아직 좀 미비한 대목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차를 지키는 자긍심으로 이 자생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생설을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동남아 이쪽에 우리나라 기후에 보면은 양쯔강 즉 황하강에서 홍수가 범람을 하면은 그쪽에 있는
모든 차종자를 포함해서 많은 종자들이 물로 떠내려와서 황해를 거쳐서 해류를 거쳐서 그 바람의 해류에 의해서 우리나라 남쪽 바다 가양에 차가 났다. 즉 자생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생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우리는 두 지역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제불교 시작인 영광 불갑사 쪽에 바다 가양에 해변가양에 자생차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보성에 다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그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바다와 그 자생지와 좀 거리가 있는데 간척이 되기 전까지는 그 차가 자생되지는 바로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다 그래요. 즉 이 보성 등량 다전 마을 영광 불갑사 그 해변의 차 그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스스로 해류에 밀려와서 그 종자가 싹을 틔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생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도입설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뭐 대렴이 중국에서 828년에 당에서 가져와서 차씨를 지리산에 심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허황호께서 인도 아유타국에서 차종자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종자를 갖다 와서 심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차를 크게 저는 네 가지로 담액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차의 부류를 뭐 2,000개 이상 뭐 수없이 많은 그 분파를 형성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차라는 하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보는 견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 차의 큰 부류는 첫째, 궁중에서 차를 시작하는 궁중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의 아주 큰 대목을 차지하고 있는 절에서 스님들이 절에서 수양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 사원차가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 차가 선비들이 귀족들이 어떤 정자를 통해서 풍류를 즐기면서 하는 풍류차, 즉 선비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마지막 하나는 지금까지는 크게 지금 대두되지 않았지만 요사이 그 분야가 굉장히 크게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이 생활차입니다. 즉 약차입니다. 이 약차, 생활차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발전돼야 되는 대목인데 우리가 차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기호식품으로도 마시기도 합니다만은 차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물보다 어떤 음식물보다 아주 양리 현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신은 차를 무엇 때문에 마시냐고 묻는다면 나는 몸에 좋아서 마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차는 이 약차 개념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차의 개념에 어떤 담액이 있습니다.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는 궁중에서 마시는 차, 사원에서 마시는 차, 선비들이 마시는 풍류차, 그 다음에 생활, 약차로 마시는 이 네 가지 부류로 차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분야에 차가 미치는 영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가 역사에 미치는, 세계적인 역사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사에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권리장정, 프랑스 대혁명, 미국 남북전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남북전쟁을 일으키는 발발 요인이 차로 인해서 일으켜졌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보스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미국 독립운동 남북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근데 이 차를 미국에 이렇게 보급을 해가지고 그것을 세금을 많이 미국에 끌어올라가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줄 수 없다고 해서 보스턴 항구에 차를 싣고 온 영국 배에 있는 차를 바닷물에 빠뜨려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남북전쟁으로 그것이 그 모임들이 발전해가지고 일종의 남북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차는 우리 역사를 바꾸는 일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정벌 역사에 보면은 우리 정벌을 가장 늦게 많은 면적을 정벌한 것이 우리 몽고의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정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시발점은 무엇이었냐? 차였다. 차가 어떻게 작용을 했냐? 몽골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초원국가고 사막국가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농업이 발전되지 않는 시국에는 사막국가에서는 겨울철에 비타민유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은 비타민이 부족해서 풍토병이 걸려요. 그래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종족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사막국가에서 그 비타민유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차뿐이 없었어요. 차는 건조된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봉급합니다. 그래서 그 몽골의 그 사막국가에서 징기스칸이 그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차가 생산되는 지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찾기 위해서 세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유럽까지 세계 정복을 해서 가장 큰 정복 역사를 만든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만든 것이 차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다음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아편전쟁이라고 있죠. 우리 홍콩 요사이 얼마 전에 홍콩 섬이 지금 중국으로 활용되었는데 그 홍콩 섬의 그 시작은 차였어요. 아편전쟁이었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차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생산하지만은 소비는 영국 같은 데서 많이 소비를 합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차를 돈을 많이 세계부를 거머쥐어가지고 차를 많이 먹고 있는데 차가 많이 마시다 보니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갖다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차를 돌아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걸 이제 좀 비싸게 받으려고 차를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차를 이제 맛을 들였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먹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아편을 물물 교환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편은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안 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공급받기 위해서 아편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이 되어 버립니다. 늦게서 그걸 중국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아, 이건 잘못된 것이로구나. 그래서 일으킨 것이 아편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켜가 중국에서 일으킨 거죠. 영국과 그런데 영국에 집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차를 주기로 하고 홍콩섬을 100년 동안 할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그런 겁니다. 이런 세계적인 역사들이 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차는 그래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차가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서도 차 언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반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반사라는 것은 차다자, 밥반자, 일사자입니다. 차를 밥 먹듯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다반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외에도 우리가 그 국어사전에 보면은 다적이라는 아주 그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참모라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참모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 언론 유추하기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 차 언어예요. 참모라는 것은 그 우리 조선 시대 때 그 다방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다방에서 근무하는 이 사람들이 그게 다모들이 있었어요. 다모들은
지역 수령들을 보좌해주는 역할을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수령을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실에서 중앙부처에서 그 일을 담당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담호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방 관하에 전주 관찰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최초 이거 참호라는 단어가 전 관찰사 얘기에 나오는데, 이런 그 지방 수령들을 보조하는 것을 참호라고 했어요. 참호. 그런데 이 참호라는 그 언어가 음음 변화를 일으켜갖고 참모로 바꿔진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모의 어원도 차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전돼서 군대 같은 데서 우리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참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례라는 단어도 잘 아시죠? 차례는 우리가 조선 중기 전까지는 우리가 제사라든가 이런 걸 지낼 때 술로 안 지냈어요. 차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차로 예를 지낸다 해서 차례라고 합니다. 조선 중기 성리학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술로 제사를 지내다가 최근에는 많은 차인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사 때 술 대신 차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차례라는 단어. 여러분들 영국에서 세계적으로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영국에서 티타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오전 일과를 끝내고 점심 드시고 차를 마시는 것을 티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영국의 티타임의 역사보다 200년 앞선 티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 제도입니다. 티타임, 세계적인 티타임, 영국의 티타임보다 역사가 200년 빨라요. 우리 차 역사. 우리 차의 시작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전해온 이야기 중에 가장 처음 이야기들이 AD 48년에 인도 황옥의 그 할머니께서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오시면서 차씨를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조선불교 동사를 쓰신 이능화 스님께서는 그것을 김해에 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지금 기록문으로서 삼국사기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대령이 당나라에 가서 차씨 종자를 가져와서 지리산에 심었다 그래요. 지리산 장육전에 심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학자에 따라서 하동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아니면 지리산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들은 아직 결정되어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삼국사기에 828년 이전에도 차는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문헌상에 이것이 828년 설이지 사실은 우리 차가 재배되어졌다는 설들이 여러 가지 문헌들의 글에서 문헌들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 구하산에 가보면은 우리 신라 왕자인 김지장 김교각 스님께서 차씨를 가져와서 거기에 심었던 차가 지금 금지차라는 이름으로 지금 해왔다 그래요. 그게 653년이니까 828년, 약 7, 80년, 거의 근 200년 전부터 우리 차가 한국에서 심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심어진 걸 떠나서 우리 차가 중국으로까지 넘어가서 반대로 중국에까지 가서 차를 심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제차는 많은 문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전해오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설들이 확실한 설들은 아니다만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로 정리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행기스님이라는 백제 행기스님이라는 분이 차를 동대사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차를 갖다 심었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그 백제차.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이 삼국에서 물론 고구려는 차는 재배는 안 돼 있지만은 차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했다고 그래요. 예, 우리나라 차를 잘 표현해 주는 대목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보면 중국 문헌에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차가 인삼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인삼이 매우 유명했듯이 차도 그와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우리 문헌에는 많은 기록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외국 문헌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에 대한 최초의 차를 우리는 여러분들 네온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온차 이야기가 지금 화끈히 지금 불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도 우리 차에 대한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다양하게 여기겠습니다만은 원래 네온차는 고려를 창건한 왕건에게 우리가 왕에게 드리는 건의문 시무 28조라는 건 최승로의 시무 28조라는 걸 우리 역사책에 배웠는데 최승로가 죽게 되자 왕실에서 부의품으로 네원차 200각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의 양인지는 잘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부의품으로 왕실에서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차를 보냈다고 그래요. 부의품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최초의 차 이름입니다. 이게 네온차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학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온차라는 공민왕 충선왕 때 이건 내선차라는 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 전라도 어느 지역명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일본 학자에 의해서 그런 설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걸 각설하고 우리 차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있는 이야기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차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차 이름이 작설차예요. 네온차 다음으로 작설차인데 이 작설차는 참새 한자로는 참새 작자 혀설자 참새 혀 모양으로 된 찻잎이라. 그러니까 참새가 적은데 그 적은 새의 혀 모양 혀 크기 정도니까 얼마나 적은 여린 찻잎이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형태적으로 적고 여린 찻잎이라는 경우로 해서 작설차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는 이제 이 차로 돼 있어요. 이 차는 작설차 이전에는 우리 왕실이나 이런 데서 차는 주로 떡차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루내서 먹었는데 잎차로 썼던 것이 작설차인데 이 차가 최초로 문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광사 2대 교주인 진각극사께서 최초로 작설차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작설차 이름은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차를 이야기할 때 차를 작설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보통 명사로 차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잭살차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 방언에 섞인 그런 이름들을 쓸 만큼 작설차는 우리 문화와 차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발전되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차 중에 청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태전은 푸를 청자에 태자가 이끼 태자예요. 그 다음에 전이 돈전자예요. 이렇게 푸른 이끼가 낀 돈 모양의 엽전 모양의 차를 청태전이라고 해요. 청태전은 차를 만들어서 엽전 모양의 차를 만들어가지고 실에 끼워가지고 뼘지에 끼워가지고 찬바람 밑에다가 달아서 그래서 비바람을 막고 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경과되면 그 비바람에서 이끼가 끼는 거예요. 찬바람 밑에서. 그래서 아주 우리 생활차로 전차로. 근데 이 청태전이 유구가 쓰는 다경에
6가지 차류가 있는데 이 전차 모양의 차가 세계에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남부 해안 지방에서 일본 사람들이 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국제 학회에 발표가 되어가지고 마치 청태전이 우리 차를 대명사처럼 부를 정도로 세계에서는 유명한 차입니다. 지금 이런 차들도 개발해야 되겠는데 양리적으로는 그 이끼가 낀다는 그 자체가 이끼의 양리 효과가 매우 특출할 것으로 현대과학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차의 역사 중에 봉차 제도라는 게 있어요. 차는 제가 그 차를 육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차의 그 참록 다양 품종을 육종을 했는데 이 차를 이제 키우다 보면은 옮겨 심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차를 심으면은. 그래서 차는 뿌리가 2m 이상 깊이 뻗기 때문에 그 옮겨버리면은 가는 뿌리들이 상해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만큼 옮겨 심기를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차와 같이 이렇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낼 때 함 속에다가 차 종자를 넣어가서 보내요. 즉 일부 종사를 강요하는 시기에는 너도 그 집 귀신이 되어라. 뿌리를 받고 움직이면 차가 죽듯이 너도 죽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가는 현대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때의 그 상황에서는 차 일부 종사를 강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을 보낼 때 그 차씨를 함 속에서 넣어다 보냈다고 그래요. 그 함양에 가보면은 그 지리산 주변이에요, 함양이. 근데 그 김종직이라는 그 유명한 그 우리 역사에 조의제문을 쓰신 그 김종직이라는 분이 함양 군수로 오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자기 지역에서는 차가 안 나는데 차를 왕실로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차가 그 지역에서는 쌀도 많이 안 나는데 지금은 쌀이 뭐 흔합니다만 그때는 쌀이 굉장히 귀한 시기이기 때문에 쌀 한 마를 갖다가 전라도에 가서 차가 생산되는 지역에 가서 차 한 주먹을 갖고 와서 그놈을 바꿔다가 세금을 내는 것을 보고 자기가 어떤 그 조사해 보니까 지리산에 차가 된다고 해서 자기들도 지리산이기 때문에 이게 차를 심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리산 김종직이 쓴 함양에서 재배한 차의 재배야말로 애민사상이 가장 깃들어 있는 차밭이다. 그 다음에 관에서 차를 직접 재배한 최초 효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역사에 이런 차가 애민사상을 참여해주는 표현해주는 차가 함양 관영차밭 조성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은 향소부곡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역사에 그 역사책에 보면 향소부곡은 특산품을 생산해내는 천민집단이라고 우리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민집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향소부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향소부곡이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그 특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제 소였어요. 그 중에서도 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다소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를 얼lum시키시려면 우리 유기소라고 알고 있죠. 안성맞춤의 대명사 안성유기소죠. 유기를 만들어 가지고 왕실에 보급했던 안성유기소. 또 뭐 우리 보성 같은 경우도 선소가 있는데 배를 만들었을 때 선소. 그다음에 뭐 자기소, 뭐 소금을 만들 염소,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특산품을 만들어서 현 밑에 지금으로 말하면 5, 6개 마을이 뭉쳐서 어떤 특산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 역사는 이상하니 그런 일을 하는 집단을 천시해 오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걸 천민 집단이라고 하는데 전혀 천민 집단이 아니었고요. 중인 집단들이 살아가는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고려 중엽부터 조선 초까지 태종 때까지 이 차를 전문으로 해오는 것이 다소가 있었습니다. 이 다소에 대한 기록들은 많은 기록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세종실록 지리가 있습니다.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합천 해인사 옆에 언양다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절 주변에서 차를 전문으로 해서 절했다, 그 공납을 했다 그래서 언양다소가 있고, 그다음에 단양 장흥의 다소가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 전체 다소의 10몇 개 중에서 13개가 장흥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흥 다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지금 알려져 있는 다소는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성에 다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장흥부로 발전되어 가지고 장흥부는 지금의 장흥이 아닙니다. 장흥은 보성, 고흥, 강진, 영암 이쪽에 남도지방의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장흥이. 그래서 그쪽을 통과를 해서 본다면은 웅점다소라는 거 있는데 아마 지금의 웅치 어느 지점에 웅점다소가 있던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다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지금 잘 밝혀져 있는 다소가 화순에 있는 화순 동복에 있는 와지다공이 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 다음에 무장현 용산 지역에 다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세종실록 지리지 외에도 동국여지 성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소가 소개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하동에 다소가 있다는 설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동의 차가 많이 발전된 것으로 봐서는 하동에도 다소가 있을 것이라고는 유추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전해내온 문헌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다소에서 차를 생산해가지고 궁중에 왕실에 세금으로 특산품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차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으로 발전해서 우리 차를 발전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차 이야기를 하면 잘 아시다시피 초이선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대차의 시조라고 이야기할 것 불릴 정도로 초이스님은 우리 차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이스님은 지금의 초이스님이었던 것은 그 중에 최고의 이야기는 초이스님이 책을 쓰셨어요. 중국의 다성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유구를 다성으로 이끄는 것은 그 다경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다성으로 모셨듯이 초이스님으로 모셨던 것은 근대차의 시조로 모셨던 것은 동다송이라는 책을 쓰셨기 때문에 초이스님을 우리나라 차의 최고의 차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초이스님은 동다송에서 지금까지 우리 문화 역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중국에 소속되는 사대주의에 아주 길들여져 왔었어요. 무엇인가 우리 것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초이스님은 저서 동다송에서 조선의 차는 중국의 차와 다르지 않다. 차 맛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차의 자주독립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차인들 중에서 많은 차를 논했습니다마는 우리 차가 중국에 뒤지지 않고 뒤떨어지지 않다. 우리 차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은 초이스님이 동다송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이스님이 쓰신 책 중에 다신전이라는 책이 있죠. 이 다신전은
조이스님이 저 하동에서 계실 때 그 책을 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신전은 우리 차문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조들은 이 다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를 떡차를 가루내어서 말차로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 말차를 뭐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지금 일본이 하기 전부터 계속 뭐 팔관에라든가 왕실에서라든가 이것을 맷돌로 차를 갈아가지고 그렇게 점다시켜가지고 그것을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초이스님이 물론 입차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떡차를 가루내어서 마시는 말차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50년 전에 초이스님이 다신전을 써가지고 입차 막는 방법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입차를 그렇게 산차를 많이 안 마셨어요. 그래서 초이스님이 이 다신전을 쓰고 나부터 입차 활용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 초이스님이 우리 차에 끼치는 영향 아주 빼줄 수 없어요. 이게 다인들 중에서 뭐 초이스님 다음에 우리 소개해드릴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 되겠는데 이 차를 많이 마시고 산 분들은 모두가 장수하셨어요. 지금은 뭐 75세, 80세가 큰 장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절에 75세, 85세는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 다산 선생님이라든가 차를 좋아하시는 이 초이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75세 이상을 다 사셨어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 차에 굉장히 그분의 호가 다산으로 불려줄 정도로 차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직접 차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초이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차를 구해서 마셨어요. 그분 작품에 보면 시에 보면 걸명소 차를 구걸하노라는 걸명소라는 시도 있는데 그런 정도로 차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초이스님과 교분을 나누고 차를 갖다 마시고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 뭐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뭐 선비라든가 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차를 마시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초이 선사님이 다도관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확립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다도 하면은 뭐 일본을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은 뭐 다도가 없다는 등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다래라고 불러야 하는 아닙니다. 초이스님이 정식으로 한국의 다도라는 정의를 그 저서 동다송에 내려주셨어요. 동다송에서 우리나라의 다도란 찻잎을 따는데 묘를 다하고 기술을 다하고 차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여 물은 진수를 넣고 다리는 데는 너무 넘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중정을 얻으면서 차의 체와 신이 고르게 되고 진실함과 신령스러움이 어우러지게 되니 이를 다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우리 다도관을 아주 엄청나게 멋지게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다도관을 확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이스님이 초이스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차 마시는 것을 보면은 매우 형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를 따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물을 고르는 데까지 차를 만드는 방법까지를 토탈해가지고 이런 것을 어울러서 차를 마시는 것을 다도관으로 정립하실 정도로 우리 차의 다도관을 확실히 정립하셨어요. 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차는 문화, 역사, 언어 여러 분야에 차가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쳐와서 지금의 우리 차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는 중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차를 대하실 때 차를 홍보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소화하셔가지고 우리 차를 홍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